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대한금속과 영풍재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영풍재지의 최대 주주가 대한금속이죠, 여러분. 네, 그리고 과거에 대한금속 사태, 주가 조작건에 대한 사태, 네, 이런 건들이 영풍재지에도 이제 영향을 미쳤고요. 두 종목은 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네, 같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풍재지 입장에서는 대한금속의 주가를 보고 그리고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만큼 대한금속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영풍재지는 좀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종목을 묶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여러분 그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이 저평가주를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도 성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저평가 성장주를 하나 찾은 게 있어요. 네, 생바닥권인데 뭐 더블 내지 3더블 정도는 목표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이 대박주는 영상 후반부에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시고 대박 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대한금속 영풍재지 말씀드리는데 대한금속은 사실 그 금년도에 시세 흐름이 들락날락하면서도 흐름이 전반적으로 이제 좋았어요. 근데 영풍재지 같은 경우는 크게 움직이지 못했죠. 크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오늘 같은 경우 이제 19%나 급등을 하면서 뒤늦게 좀 올랐습니다. 근데 역시 영풍재지는 지금 대한금속의 주가를 따라가는 입장이니까 우리는 대한금속의 주가를 보고 영풍재지의 주주들은 판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대한금속의 주가 예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대한금속은 과거 여러분들 주가 조작과 연계가 돼 있었고 하지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이 KH그룹이 자회사를 통해서 대한금속 주식을 5% 이상 보유 공시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시너지 효과를 통해서 M&A 모멘텀 이런 것들이 불거지면은 그 주가의 플러스 요인으로 크게 작용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잘 봐야 돼요. 이 주주 현황을 보면 비비원 조합, 이쪽이 바로 KH그룹의 자회사죠. 그러니까 비비원 조합의 최대 주주가 JVC 조합이고 JVC 조합의 최대 주주는 SS플래닝이고 SS플래닝은 KH 필룩스의 완전 자회사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여하튼 M&A 건에 대한 모멘텀이나 이런 것들이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하실 것은 최근에 상황을 보면 이제 CB 물량이 좀 일단 걸림돌이 나중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참고하셔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 대한금속의 지난 1분기 기준에 아직 그 상환이 되지 않은 전환사채 현황입니다. 요 부분들하고 같이 보면서 물량 소화 과정을 보면서 그러면서 판단을 해 나가는 게 좋아요. 주가 궤적은요. 그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뭐 뉴스에 나왔지만은 이 기타 법인에서 매수를 많이 한 게 도대체 뭐냐? 개인들은 많이 매도했고 이걸 이제 기타 법인이 가져갔다. 그렇다면 이게 어떤 관계인 것이냐? 대한 관계자들은 아직 이제 그거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이제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 사항은 일단 좀 봐야 되겠어요. 뭐 CB가 주식으로 전환돼서 뭐 팔렸다. 뭐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그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은 존재하지만 문제는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가 자꾸 연기가 된다는 거예요. 잘 아실 겁니다. 6, 7번 정도 연기가 됐죠. 요게 1170원에 발행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가가 지금 훨씬 높잖아요. 그러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대금이 납입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되다 보면 주가가 올라갔다가도 다시 이제 밀리거든요. 이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유증 대금의 납입일이 12월 24일로 연기가 지금 현재 돼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한참 좀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생각해야 될 변수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와서 거래가 좀 됐다가 눌리는 그런 패턴이라고 한다면 지금 당장 바로 강하게 가긴 좀 힘들고 좀 누르는 과정이 전개된 이후에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상승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수적인 매매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다만 좋은 얘기들은 항상 갑작스럽게 등장이 되고 주가를 땡기기 위한 재료들은 항상 등장이 갑자기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양금속이나 영풍재지와 관련돼서 이런 재료가 많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말고 우리가 타점을 잡는데 잘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신속한 정보나 또 이 정보에 의해서 우리가 긴급하게 매매를 해야 될 때가 갑작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많이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대양금속 또는 영풍재지 이렇게 그 종목명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꼭 종목명 문자로 대양금속이나 영풍재지라고 문자를 주셔서 이 다음에 출렁거리는 파동에 적절하게 대응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계속 날아가지는 않고 8949 하면서 좀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 이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 부분을 제가 도와드릴 겁니다. 문자 많이 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면 문자로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제가 뭐 말씀드린다고 했습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저평가 성장주 생바닥권에 있는 거, 요거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요 대박주는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가지고 대박 나는 매매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말씀드릴게요. 네,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자, 요즘 시장이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따라서 뭐 개별주를 한다 하더라도 미리 그 테마를 알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주가가 먼저 많이 밀리고 나중에 반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 개별주도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이제 대형주 섹터를 들어가 봐도 되게 뭐 2차 전지, 반도체 뭐 이런 쪽들 매매해서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에는요, 저평가된 종목을 매수해서 대박을 내는 것이 그것이 지금 이런 타임에는 상당히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근데 그냥 저평가만 됐다고 해서 이런 종목만 우리가 국한해서 하는 것보다는 성장성까지 겸비한 종목을 매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이율 배반적이기도 하지만 이거 두 개의 성격을 다 겸비한 그런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을 제가 한번 찾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저평가주이면서도 성장주입니다. 자, 목표는 되게 우리가 과거 시세 대비해서 이제 막 생바닥에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되게 더블 내지 세 더블 정도 요 정도 가야 이제 매물이 있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매물이 없어요. 그래서 목표는 이렇게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섹터는 여러분들 이미 올라갔다가 많이 올라갔다가 내리는 종목들 이런 것들은 반등을 주고 더 밀려버리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신선한 쪽에서 섹터를 구하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조금은 최근에 아주 크게 오르지 않았고 이제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 이 엔터테인먼트 섹터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봤어요. 주가 수준은요 적당한 수준이죠. 네, 10,000원 내지 한 30,000원 그 사이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종목이 아주 등치가 작은 중소형주는 아니에요. 네, 하지만 유보율 같은 경우도 한 3,000 내지 5,000% 정도 있는 생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오는 종목 약간은 이제 대형주 성격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탄력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유보율 같은 경우도 확실하고 재무구조가 뭐 확실하죠. 재무구조 확실하지 않은 종목은 제가 추천 안 합니다. 유동성 현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요. 여러분 한 3,000억 내지 4,000억 정도 있어요. 이 얘기는 괜히 그 괜찮은 종목이다 하더라도 쭉 올린 다음에 증자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당 주식 가치를 희석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리스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런 부분입니다. 유동성 현금이 이 정도로 많아요, 여러분. 실적은 작년에 최저였어요. 하지만 1분기부터 이미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을 선택할 때 실적이 증가하는 기업도 좋지만 과거에 안 좋았다가 또는 실적이 최소치를 찍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실적이 높아지는 종목, 이런 턴어라운드성 종목들이 큰 대박 시세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퍼 배수, 우리가 이익을 측정하는 퍼 배수가 6배에서 10배 사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적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퍼 배수는 상당히 크게 증가할 수 있어요. 되게 이 섹터가
주식한 기업의 평균 퍼가 뭐 좋을 때는 5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대개 한 2, 30배 정도는 갑니다. 근데 지금 퍼가 6배 내지 10배라고 한다면 더블 내지 3더블을 분명히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자산 가치로 따져서도 PBR이 한 0.5배수 내지 0.9배수거든요. 근데 이게 자산 가치가 지금 이 정도면 굉장히 저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자본 수익률 같은 경우 대개 20 내지 뭐 50%까지 갔던 종목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PBR 수준이요. 2배 내지는 5배 정도까지도 PBR 수치가 더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0.5배 내지 0.9배수라는 얘기죠. 이런 종목은 여러분들이 꼭 놓치면 안 돼요. 네. 매매 기간은 한두 달 후 정도의 시세 분출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사는 거죠. 근데 조금 기간을 길게 보셔도 됩니다. 3개월 정도 기간으로 봐도 무난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외인들이 화끈하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들어오고 있고 기관은 이미 들어와 있고요. 외인 기관 쌍끌이 매수가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는 거죠. 그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요. 3, 4년간 조정을 계속 보였어요. 3, 4년간 계속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년간 등락하면서 바닥 다진 이후에 최근 분출이 시작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거 제가 차트를 한번 보여드리면 주봉 차트가 이런 식이죠. 네, 주봉 차트가 이런 식입니다. 요거가 이제 한 1, 2년간에 걸쳐서 다지고 이제 막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위험 부담 없이 베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월봉 차트도 보세요. 네, 월봉 차트도 바닥을 여러 번 찍었잖아요. 네, 그래 놓고 슬쩍 올려지는 패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이렇다 할 매물이 없어요. 그냥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예, 요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요 종목 여러분들 한번 잘 해보시고요. 제가 끝까지 매수부터 매도까지 케어를 해드릴 거고요. 여기 전화번호 있죠? 예, 요 전화번호로 뭐라고 주시면 되냐면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돼요. 예, 대박 간단하죠? 대박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매수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아시겠죠? 이번에 이 대박주는 한번 잡읍시다. 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